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어떻게 갔어요? 일본 취업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일본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그냥 뭐 일본에 어떻게 가셨나요? 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진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6월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로 이사를 와서 일본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6월에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왔다고 했는데 2016년 6월에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이 18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터진 달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거제시에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어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외주업체에서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거제시에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외주업체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180억 횡령, 그리고 잘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뭔가 연결고리가 느껴지시나요? 어찌되었든 저는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일자리를 막 찾다가 또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 함께 사는 동안 제가 살던 동네 어르신들이 와이프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근수근 거리고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몇 차례 듣게 되어서 와이프랑 또 그때 갓 낳은 딸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생활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본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2016년도 6월 여름이 막 시작할 즈음에 일본의 조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조선업계에서 조선업 관련 그런 경력을 가진 인원들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회사에서 조선업계 인원들을 일본으로 많이 뽑아가는 그런 기현상이 조금 있었고, 운 좋게도 저는 한국에 있는 Z라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이제 구인 공고, 조선업계 관련 경력을 가진 인원들을 뽑는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아웃소싱 회사의 개념을 잘 몰랐고 아예 아웃소싱 회사라는 자체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응모한 이 회사에 채용이 된다면 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으로 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한국의 아웃소싱 회사가 인원을 뽑으면 일본의 아웃소싱 회사에 관련 담당자가 와서 또 이제 그 중에서 일본으로 데려갈 만한 인재들을 또 출연해서 일본으로 데려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 당시엔 더 못했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간단한 인사, 자기소개 뭐 이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해도 일본에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라는 그 질문에는 저의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일본어 진짜 못했기 때문에 물론 좀 알아는 들었지만 제가 말을 할 수 없었고 제 의사 전달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못해도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본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본에서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겠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를 하나도 못한다. 한국어를 조금밖에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 일 시키는데 좀 불편함이 있겠죠. 일 시키다가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데 뭐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못한다. 그럼 좀 쓰기는 하겠지만 바꾸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몸이 아프다. 병원을 가야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누군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어를 잘 못하면 불편함을 겪는 건 본인이고 그 불편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거는 또 본인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의 경험을 토대로는 일본어를 못해도 일본에서는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려면 일본어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또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N2 정도, JLPT의 N2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N2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N2고 안 돼도 못해도 N3 정도는 JLPT의 N3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하기에 조금 수월하지 않나 라는 거는 이제 저의 개인 견해고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본어 자격이 없으셔도 일본 취업 활동에 문제 없이 일본 생활을 일본 취업도 하시고 일본 생활을 하신 분들은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JLPT N2는 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레벨이다, 어떤 분들은 일상회화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N3부터는 일상회화 레벨이고 N2는 일상회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급 수준까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레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일상회화도 아니지만 비즈니스 회화도 아닌 약간 좀 어중간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JLPT N2 레벨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일본 취업 활동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어는 진짜 하시면 좋은 게 제가 일본 7년차 생활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일본 분들은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영어를 놓고 보면 한 부류는 영어를 진짜 잘해요. 거의 뭐 네이티브 뺨치는 수준으로 영어를 잘하시는 부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진짜 완전 영어 고자예요. 고자라는 말이 영어를 아예 뭐 일자 무식이다 이런 게 아니라 토익 점수는 되게 높아요. 토익 점수는 되게 높아서 영어 메일, 영문 메일 작성이나 영어 문서 작성은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진짜 문법 이런 거 보면 와, 제가 공부가 될 정도로 진짜 막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메일은 진짜 기가 막히게, 문서 이런 거 작성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듣기도 안 돼. 그러니까 약간 한국 일반적인 영어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레벨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보시면 토익 점수 높은데 말하기 듣기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본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뭐 토익 점수도 안 나와서 못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지만 그냥 뭐 이렇게 비즈니스 영어를 놓고 보면 진짜 영어를 진짜 잘하시거나 아니면 듣기 말하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고자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정도 되시면 스펙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읽기 쓰기는 아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기 듣기까지 된다고 하시면 일본 취업 활동에는 진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이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I love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야기가 좀 맥락 없이 흐르기는 했지만 일본 취업 활동과 일본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봤고 일본에 오실 때는 일본어를 기본으로 JLPT N2 정도의 수준까지는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어를 하시면 그건 플러스면 플러스 요인이지 평범한 스킬은 아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우조선 해양의 직원의 180억 원 횡령 그 다음에 잘 다니던 회사의 폐업 뭔가 연결고리가 느껴지시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기회가 한번 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다니던 회사의 그 대표가 사실 좀 연루가 됐어요. 본인은 진짜 몰랐다고 생각도 못했다고 했는데
진짜 몰랐을까? 이런 내홍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한 간부가 회사 돈 총 1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8년 동안 범행이 계속됐지만 뒤늦게 적발되는 등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구속된 물품 제공업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VIP 선물용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저는 그건 납품을 한 거지 그거를 뭐 어떻게 그 대가로서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게 착복을 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